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 지났는데요. 내일부터 또다시 이민년 호랑이 해에 주식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개장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일주일을 휴가로 좀 시황이나 종목들 쉬긴 했었는데요. 사실 연말 이슈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이 좀 괜찮게 시세를 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으로 인해서 연말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거를 외국인 기관이 받아냈고 28일 즉 배당락길 다음부터는 결국엔 다시 개인이 사들이는 그런 수급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참 2020년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식 투자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더 아마 시장이 어려운 변수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있었고 시장에 주도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시장의 매크로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위기나 그리고 2020년 3월에 우리한테 잠깐 다가왔었던 급락장이었던 코로나, 오히려 이런 때가 사실 현금 보유자에게 기회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주식 보유자에겐 매우 힘든 시기를 또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 어떤 주식 전략을 갖고 어떤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내일 개장 전에 잠깐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한 해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좀 가져와 봤어요. 구글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코스피 1월 4일 날 개장을 해서, 그리고 연말에 결국에는 보면은 연간으로 33포인트, 1%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고가가 3,300이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52주 최고가 3,316을 찍기도 했었고, 최저가 그쵸? 이제 11월 말쯤에 다가온 2,800선 초반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려 상황이 있긴 했었지만 산타 랠리를 그래도 보여준 12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코스피보다 나았다. 그리고 지수보단 종목들의 흐름들이 템버거 종목들도 사실 나온 것 같고요. 게임 쪽에서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나왔죠. 상당히 주도주들이 그쵸, 성장주들이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에서 많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스닥도 지수만 봤었을 때는 연간으로 그냥 박스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역시 종목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작년 한 해가 좀 2020년과 비교해서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 하반기에 집중되었던 주식시장 악재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걱정이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얘기할 게 많은데요. 간단히 저는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낮은 걸로 결국 연구 결과가 남아공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결국 22년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사망률 치명률도 상당히 뭔가 지병이나 합병증이 있었던 고령층에서 있기 때문에 이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그 치명률마저 낮춘다면은 결국에는 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지만 사실 확진자에게 어떤 치명률이 없다는 그런 팬데믹에서 즉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즉 가을쯤 되면은 예상을 전문가들이 가을쯤 빠른 여름, 늦은 여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감기 수준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세상에서 그죠? 우리와 사라진다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전염병이 사라지진 않겠지만요. 감기 수준으로 결국엔 모든 게 경제 정상화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연준의 긴축 속도 가속화, 테이퍼링은 이미 11월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에 150억 달러에서, 그죠? 300억 달러로, 자산 매입을 하던 것들을, 축소를 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기정사실화 했던 게 연말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12월 FOMC에서도 연준의 점도표들, 위원들의 점도표에 따르면은 결국엔 올해 한 뭐 빠르면 원래 6월 정도 예상했던 거를 3월, 그쵸? 뭐 테이퍼링이 끝나는 그쯤부터 긴축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연말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이 부분이 연말에 좀 수급적인 악재가 계속 좀 거래대금도 부진한 쪽에서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정점이 우려가 이미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악재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호랑이 해인 이민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1월 27일 날 상장한 해인 대여급 IPO입니다. 거의 시가총액 70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가 밴드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LG 화학에서 분사하는 이 공모주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2차전지에 대한 작년에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쪽이 워낙 강했었는데요. 이 ETF에 대한 수급 리밸런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대여급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올해 큰 대여급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상장에 대한 IPO에 대한 좀 수급 쏠림이 계속 있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방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헬스케어에서 디지털, 즉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정책 방향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애플카든 그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이거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올해는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뭐 사실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 AI 이거 새 묶음을 어떻게 보면 AI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6G, 뭐 6G는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여기랑도 또 맞물리는 하나의 성장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로 뭐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확산이 일어나고도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아까 감기로 간다 이런 거에 있을 때 경제 재개주, 리오프닝주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K 컨텐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뭐 연말에 LTR이라고 해서 지준율 인하 이후에 20개월 만에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행보와는 좀 다른 변화인데요. 이런 스탠스 변화가 올해는 그쵸? 올해 11월에 시진핑 상기인가요? 임기 말기에 따른 그런 어떤 추가 부양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결국 작년에 중국 시장이 제일 글로벌로 아마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런 패시브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 신흥시장에 더 한국도 같이 때려 맞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인 수급, 결국 이쪽은 패시브 자금일 거고 코스닥보단 코스피에 연동되는 그런 수급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그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긴축 과정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게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경제 어떤 성장의 방향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긴축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려의 정점을 이미 작년에 그죠? 작년에 이미 우리는 시장에서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금리 사이클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으면은 성장에 대한 희소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이익에 대한 결국 하강 우려가 작년 4분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군 위주로 올해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업 이익이 성장이 둔화된다면 결국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찾아야 될 투자의 어떤 방점은 결국 성장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금리가 사이클이 정말로 높은, 그죠? 중립금리 이상, 지금 뭐
그리고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제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실질금리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성장주도 상당히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레벨이 2024년까지 연준이 마지막 금리를 올려서 약 금리를 2%대 맞춘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실질금리가 거의 중립금리 정도에 다다른다면은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큰 훼손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일정은 제가 KB증권 리포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일단 1월 달에 있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뭐 CS, 그쵸? IT 쪽에 대한 이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얼마 전에 온라인 개최로 바뀌었죠. 그리고 FOMC가 1월 말쯤에 있고요. 연준의 의원들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연준의 긴축 속도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할 수 있겠고요. 주요 IPO는 K옥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K옥션에 따른 서울옥션, NFT 이런 것들 상당히 역시 NFT 시장을 계속 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먼저 드리면요. 사실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노트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2020년 3월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맞았죠.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보다 10년 동안에 늘어났던 연준의 대체대표 자산보다 1년 만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그 2배 이상이 자산이 늘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나왔고 자산에 대한 어떤 버블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과 고용지표 회복 시그널까지 나오면서 문제는 근데 연준이 계속 일시적이라고 그죠? 일시적이라고 언급했던 인플레이션이 좀 상당히 어떤 유가가 오르고 뭐 에너지가 오르고 물가가 여러 가지 생필품마저 오르다 보니까 연준이 변심한 건 아니고 좀 오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연준이 긴축으로 행보를 2021년 하반기에 결국 행동을 바꾸기로 한 거고요. 여기에 따른 중국의 연말 LTR 아까 말씀드린 대출 금리 인하로 정책 기조 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한 해 아까 매크로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은 희소해질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립금리 그죠?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성장에 대해서 여전히 목마른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근데 성장주도 엄선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셔야지만 올해 투자해서 수익률의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아까 경제 정책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이 같이 가는 그런 방향과 같이 맞물리는 거에서 투자의 어떤 테마를 고른다면은 자율주행이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 최근에 삼성에서 또 사업부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연말에 좀 크게 움직이긴 했었는데 여기에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미국 주식들이 국내 주식보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왔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여기에 따른 그쵸? 바이오 업종이 워낙 작년에 힘들었었는데 연말에 좀 움직이긴 했었지만 거기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올해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잊혀질 수 없습니다. 기존 주두주 2차전지 소재죠. 작년에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양극재 업종들이 진짜 뭐 템버거 정도의 시세는 아니었지만 거의 한 4배, 5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그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템버거 종목이 맞았던 거고요. 양극재에서 뭐 음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2차전지의 소재 업종들의 계속 지속된 주두주에 약간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상당히 강했던 메타버스와 NFT 이거는 시대의 그죠?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의 테마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먼 브라더스 때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연준의 자산 매입이 그죠 늘어나면서 거의 과거 2018년 약간 긴축을 하기 전에 이때 긴축을 시작했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고 그러면서 대체대조표 축소가 잠깐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가져오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난 연준의 지금 약 9조 달러, 그죠? 9조 달러 정도 되는 건데요. 결국 다 내용은 적어놨지만 최근에는 사실 이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긴축을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 올렸고 올리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금리 인상을 한 3번인가 한 이후에 대차대조표 자산 매입을 축소시켰는데요. 했던 것들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0.25% 레벨에서 결국엔 자산 매입이 테이퍼링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죠? 테이퍼링을 월간 1200억 달러 하던 거를 좀 줄여서 계속 매입이 늘어날 거고 뭐 9조 달러 정도 갔었을 때 여기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동안 자산에 대한 그런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된 상황에서 대체대조표 축소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구간이 사실 그쵸? 앞으로 나올 이 구간이 좀 성장주라고 하기엔 너무 좀 그렇고 주식 투자에서 좀 조심할 구간인 건 맞아요. 조심할 구간인 건 맞는데 왜냐? 그거는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이 유동성을 벌려놨기 때문에 큰 충격을 연준이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변화, 코비드19가 가져온 디지털 혁명 기술 변화의 속도가 성장이라는 거는 이 구루라는 결국 이 코멘트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동성이 저쪽으로 간 거죠. 구조적 변화의 기술에 있는 기업들한테 유동성이 결국 간 건데요.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이 수급이 그러면 와야 될 것이냐?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좀 내일 새로운 이민년에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종목들 위주로 올해 좀 많이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은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올해는 매일 영상을 좀 올리긴 힘들 거예요. 저도 좀 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그리고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 업데이트와 함께 신규 종목 추천주들을 계속 지속 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하는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2021년 더 성장하는 과정 통해서 저도 배워가고요. 제 채널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더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부터 또 투자 또 새로운 관점에서 올해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오늘 마지막 주말 1월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주일인데요. 그런 오늘 행복한 주일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